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길러주는 공짜 점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젠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는 17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1조 2,446억 원이었는데요.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며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라젠은 이대로 상장 폐지되는 것일까요? 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은 대표이사였던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팩400 3상 임상 시험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팩400은 꿈의 항암제로 불렸고 임상 성공 기대감이 부풀어 한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상장 폐지 직전에는 12,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이후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은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거나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신라젠의 경우 3분기 말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아 거래소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거래소가 신라젠을 코스닥에 상장할 때 기술력만을 평가해 상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신라젠은 기술 상장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된 회사 대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었습니다. 상장의 문턱을 낮추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건 거래소인데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다시 상장 폐지를 결정해버리는 바람에 애꿎은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은상 대표의 횡령과 배임 시점이 상장 전에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 창업주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치과 원장을 하던 문 대표는 2014년 2월 신라젠 대표가 됐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DB금융투자를 동원해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신라젠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은 신라젠이 아직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 시점이죠. 이때 행위가 문제가 돼서 거래 정지에 이르렀는데 한국거래소가 애초에 이 문제를 파악하고 상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신라젠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심사위 상패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는 대부분 같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간혹가다 번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남제약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2월 경남제약을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에 경영진이 추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 영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경남제약과는 다른 케이스이지만 시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라젠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